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1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1분기를 잘 정리하고 다가올 2분기도 좀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요, 우리 시장에서 정말 이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로 K칩스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흘러가던 2차 전지주 뒤를 이어서 이제 반도체주 점차 좀 꿈틀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반도체 업종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기업들, 이제는 좀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졌던 전일의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미국 시장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안에서도요, 빅테크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력하게 지수를 견인해줬던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시장 약세를 좀 시사하면서 이제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까지 좀 미쳤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마감했던 미국 시장,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 시각 기준으로 0.58% 상승하면서 2,4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3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3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25억 원, 16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장 초반부터 매물을 담아내다가 덜어내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0.84% 하락하면서 84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될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75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7억 원, 1,67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또 이렇게 흘러가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업종에서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오늘 집중하면 좋을 업종은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오늘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오늘 확인한 종목은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미국 시장이 12,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물론 돌파를 했고 이제 12,200을 바로 코앞에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서부터 미선물이 여전히 강하고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런 상황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죠.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 넘게 빠지는데 지수는 안 빠지고 올라가는. 오늘도 지금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좋게 얘기하면 왜곡 현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장이다. 뭐 이런 건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아요, 지금. 자, 미국 시장은 12,000을 어제 돌파를 했고 다우존스도 뭐 안정세를 계속 주면서 모양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갔다면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떨어지기에는 유럽 시장이 또 신고가를 돌파하기 앞전에도 두고 있고 신고가 사실 이쪽이 신고가인데 여기가 이제 신고가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요거까지 돌파하면 역사적인 유럽은 신고가로 갑니다. 유로스톡은 영국,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독일 다 뭉쳐놓은 거 지금 지수예요, 저거는. 그래서 유럽 지수가 다 지금 저렇게 강해요.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고 영국을 봐도 그렇고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독일, 뭐 프랑스 차트들 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더 가면은 얘네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스닥도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비슷한 건데 그렇게 못 가고 있죠.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지금 유럽 시장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좀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로 가고 있고, 근데 미국 시장도 여기만 돌파하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12,200을 바로 위 앞에 두고 있는데 4월 달에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차트가 바닥을 돌리는 차트예요. 정배열이라 그러죠.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은 있지만 박스권에서 약간 우상향으로 이제 돌리면서 움직이니까 이거 돌파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반도체 지수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넘어갈 때도 얘기했는데 반도체 지수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반도체 지수는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반도체 지수가 계속 넘어가는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 바닥론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인공지능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반도체가 쓰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든 반도체로 움직이든 어쨌든 나스닥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의 반등에 따라서 우상방으로 계속 열려 있는 시장이고요. 일단 4월 달이 기대가 되는 미국 시장이고, 그 미국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떨어지겠습니까? 쫓아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미국이 12,200을 돌파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2,500을 돌파를 할 거고요. 근데 그 돌파함에 앞서서 오늘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3월 달 종목들이 차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별화가 나오다 봤더니 포스코가 오늘 아주 폭등을 해요. 포스코가 폭등을 하고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렇죠? 1.1% 상승을 해주면서, 그리고 현대차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기아도 전고점을 아까 전에 돌파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고점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업종이 지금 고가를 돌파를 하는 상황이고, 철강 업종이 강하고, 거기에 SKC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7%, 8% 급등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대형주 섹터들의 모든 그 종목들이 급락이 없어요. 다들 그냥 양호하게 1%에서 0.5% 뭐 이 정도 강세를 주고, 삼성엔지를 4% 강세네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SKC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애들은 아주 급등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지수가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종목은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좀 많겠지만 저 대형주 몇 개들만 강하게 움직이니까 대부분 다 재미가 없을 거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떨어진단 말이에요. 0.7%.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몇 개 빠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40개였는데 지금은 1,085개. 그러니까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가는 애들은 몇 애들은 되게 잘 가요. 뭐 예를 들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17%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눌림목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지수는 급락이 안 나올 거고요. 계속 2,500을 돌파를 위해서, 그래서 2,450에서,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은 그동안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서는 2,400 안착에 2,450 도전이라 그랬는데 2,450은 이미 안착을 했으니까 2,450 안착에 2,500 돌파 코앞입니다. 이건데 저 잘못 나온 겁니다. 2,450 안착에 2,500에 돌파 코앞이니까, 그래서 2,500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거는 원래 이렇게 움직여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여기 지나가면 돼요. 이게 지나가면 2,500을 곧 돌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450은 이미 지지 다 이거는 이제 잘 안 내려올 거예요. 미국 시장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수 보면 2,47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죠. 이거를 돌파하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수는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키 맞추기 흐름은 나올 거라는 거고, 그래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 급락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반도체들이 있죠. 오늘 보이는 2차 전지 섹터도 뭐 많이 흔들리는 거는 아닌데 2차 전지도 오늘 약간 좀 어지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그 부품 소재들도 어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흔들리는 애들도 보이고 강한 애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흔들리면
저쪽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왜냐면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많이 올라간 거는 LNF, 에코프로, 코스모왕만 많이 올라갔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차별화 나오면서 포스코가 가고 막 저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착각에 빠질 거예요.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나? 급락하기는 어디 급락해? 지수 2,470 근처로 가고 있는데 조만간 2,500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빠집니다.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건 원래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은 틀려 먹었어.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아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네. 주식 돈 빼야겠다. 다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포기하고 싶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2,200 깨지면 깔끔하게 다 던지고 잠수 타면 됩니다. 현금화 다 100% 만들어 놓고 주식 사지 말아요. 2,200 깨지면 2,000 금방 깨지고요. 1,700, 1,800, 1,500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200 안 깨지면 상승장 온다 그랬죠. 그래서 2,200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지금은 잘 버텨야 된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대형주만 움직인 다음에 지수만 움직여 놓고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면 이제 불안해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갈 건데 이제 10% 20%만 올라가도 이제 지겨 다 던지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2,500 돌파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다소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면서 4월 시장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도 잘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차별화 장세가 다소 눈에 띄는데요.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업종들 확인됩니다. 자동차, 철강 업종의 상승세 대단한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불안감은 좀 내려두시고 수익률의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를 좀 확인할 수 있을지 그 종목은 표적 종목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는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잡아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성우하이텍은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어제에서도 제가 조정받으면은 사볼만 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움직이면은 이제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주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그냥 부품으로 이제 엮이니까 이제 부품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기차든.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기계 장비에 뭐 운송 업종에 들어가는 이제 기계주로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를 하나의 이제 반도체 덩어리, 그죠? 반도체가 많이 집약돼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이 커졌고 왜냐면 엔진을 뽑아버렸잖아요. 엔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복잡한 엔진은 이제 뽑아버리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뭐 과거에 있는 그 엔진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전히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쓰겠지만 이제 바뀌는 그 전기차에 맞춰서 성우하이텍도 전기차 부품주 해가지고 당연히 전기차 섹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전기차 2차 전지 장비 부품주 이게 걔네들이 뭐 하나만 하겠어요? 뭐 슈퍼에 가면은 딱 뭐 소세지만 팝니까? 껌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여러 가지 팔듯이 얘네들도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하는 건데 오늘 보면은 덕양산업이라든지 영화금속, PS텍,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잖아요. 이쪽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지수가 일단은 2,500을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거의 확실시하고 왜냐하면 업종의 대표주인 현대기아차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 아직 얘네들이 포스코처럼 강하게 뛰질 않아서 그렇지 일단 돌파한 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된 상태에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강했고 흐름들이 괜찮고 그러면 조정받을 때마다 성우하이텍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차트라서 그래서 어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은 성우하이텍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성우하이텍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이 지금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업황 전체에 이 전반적인 기대감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하이텍은 어떤 지점에서 좀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본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루온 2,8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화요일에는 하인크 코리아 8,050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매수가 소폭 조정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아쉽게 이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후성 13,1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금요일에는 코리아 서키트 15,2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지만 매수가 미도달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유니테스트 12,320원의 매수가에서 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자이언트 스텝 21,0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수요일에는 고영 16,650원에서 3%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우하이텍 오늘의 표적 종목인 성우하이텍을 어제 7,480원에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벌써 수익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54.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만나봤던 표적 종목들 분위기가 상황이 좀 좋았는데요. 이번 주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AS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좀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드렸었던 종목들 일단 AS 하는 시간이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 개인 대부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때는 그냥 지수만 보세요. 지수가 오늘 4%, 5%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불안해도 됩니다. 근데 4%, 5%면 굉장히 크게 박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5% 박살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봤자 아마 중소형주들이 박살날 거고 대형주들은 아마 꼿꼿이 버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5% 폭락을 한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업종의 대표주,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15%, 20% 혹은 하한가를 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이뤄져요? 안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최근에 바닥을 잡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들은 다 바닥을 쳤고요. 거기다가 지금 업종의 대표주 지금 개인 투자자들 괴롭힌다고 지수만 올리려고 포스코하고 SKC하고 이런 애들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할 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봤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은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은 유니테스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많아서 여기 있네요. 자, 27일 날 유니테스트 12,320원. 사실 근데 유니테스트 전에서도 IT 부품주들 2개 더 줬었죠. 가격이 들어왔으면 37%가 수익 날 뻔했던 후성도 있었는데 수성은 가격이 안 들어왔고 코리아 서키트도 들어갔으면 15%에서 16% 수익 났었을 텐데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얘는 들어왔죠. 유니테스트.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좋은 게 가격이 들어오니까 수익이 잘 나요. 16.4% 수익인데 더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IT 부품주들 대부분 흔들 거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잘 안 흔들리죠. 왜냐하면 얘가 주성엔지니어링만큼 갔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주성엔지니어링처럼 갔거나 아니면 제주반도체처럼 갔다면 그 제주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 몇 프로 갔느냐? 바닥에서 최근 한 50%씩 갔죠. 얘네들은 주성엔지니어링도 최근 바닥에서
68%. 그러니까 얘도 이 정도 갔다면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가 지금 16.4%가 아니고 얘도 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뭐 한 70% 이렇게 올라와서 한 17,500원까지 갔다 그러면 오늘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별로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박살이 없습니다. 급락할 일도 없어요.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2,500을 돌파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려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꽤 났죠. 16.4% 수익이 났지만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시고 절반은 맘대로 팔아도 돼요. 맘대로 팔아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더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다시 조정받는다 해갖고 12,000원 내려가면 팔았던 거를 다시 또 들어가면 되고 뭐 그렇게 요리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2,500을 돌파할 것 같고 종목들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눌림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주식이니까.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로 떨어지고 10,000원 깨지고 얘가 다시 뭐 7,000원 내려가고 5,000원 내려가려면 지수가 2,200이 깨져야 되고요. 삼성전자 일단 하한가 가야 되고요. 다른 종목들 두 하한가 정도는 가야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죄다 20%씩 다 폭락하는 이런 완전 피바람이 부는 어마어마하게 급락하는 장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10,000원 이하로 찾아보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을 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급락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4월달, 3월달, 4월달 있을 그 감사보고서 시즌도 이미 지나버렸죠.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회사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없는데 뭐 여기서 급락할 일은 하여튼 없다는 거. 위로 올라갈 일만 있는데 다소 조정받으면 또 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 자, 자이언트 스텝은 여전히 바닥주입니다. 근데 바닥주는 안 가요. 이게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DB하이텍, 고영,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애들이 처음부터 갔던 종목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안 가다가 고생하다 움직이는 게 바닥주의 그런 매력이기도 한데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뭐 10% 이상 이렇게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밀리기는 했지만 가지고 갈 만한 한 종목인데 워낙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롭게 또 움직이는 대형주들 뭐 지금 포스코도 움직이지만 정유화학주도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언제 움직일지는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한 것만 보유하시고 만약에 안 움직이면 강한 쪽으로 교체하면 되죠. 지금 강한 쪽은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전기 이쪽인데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오늘도 약하지만 인공지능이 가고 또 메타버스도 가고 게임주도 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고영인데요. 사실 고영은 예전에 11월 달에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38% 가까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중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하는 그 가격대나 모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올릴 때 혹은 여기서 정배열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뭐 이런 자리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추천하진 않았죠. 이때 당시는. 근데 이때에서 놓쳤다면 내려올 때 다시 이런 자리 이거 눌림목 주고 다시 양봉 나오는 자리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거를 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네모칸에서는 사도 되는 패턴이 되는 거고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제 추천주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3.1% 수익 달성은 됐지만 반도체가 지금 2차 전지를 받아서 제2의 주도주로 급부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도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이렇게 바닥이고 이쪽으로 우상향으로 정배열 패턴.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정배열 패턴만큼 안전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에 지금 바닥을 치고 가는 거니까 3%에서 수익을 내고 절반을 팔았다면 나머지 절반은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성우하이텍 뭐 이따가 가격줄을 다시 드리겠지만 자동차 부품주죠.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 성우하이텍도 그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놨던 이 차트에서 2020년도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뀐 거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았고 또 다시 자동차 부품주의 또 시대가 왜냐면 전기차니까 전기차 부품 또 올 겁니다. 원래 이 테마는 돌고 돌고 도는 건데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으면은 이제는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갈 때가 됐다. 모양은 좋잖아요. 우상향으로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성우하이텍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 볼 거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고 10월 31일 날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 요거 차트가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닌데 이거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이제 이슈가 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눌리는데 이게 장이 나쁘거나 하락장에서는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지지만 이런 정도의 모양을 주면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신고점을 가면서 또 개념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몇 년 만에 신고점이냐면 2007년도 이후의 신고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이전에 2005년도에 여기 찍었던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시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장을 원하고 시장이 올라가려 그러면 종목들은 다 고점을 뚫고 신고점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신고점을 가는 애들도 있고 못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기는 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주기도 하고 이게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수익률이 꽤 났어요. 60.7%인데 돌파가 되면 얘가 아마 3,700원에 들었으니까 뭐 100%가 얘가 나겠죠.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보이니까 얘는 아마 100% 수익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에코프로 잘 보세요. 이런 거. 물론 이거는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고 이제 선수들만 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들어갔다 단타치기는 종목밖에 안 되고 바닥주가 아닙니다. 바닥은 완전 바닥은 2019년도지만 거기 바닥은 이제 우리가 뭐 너무 늦었고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다가 3,000원대 들어가다가 물렸다가 얘도 물렸다가 수익 난 거예요. 지금 대부분 IT 부품주도 11월 달에 들었던 게 그때 이제 인공지능만 움직이는 바람에 반도체가 안 가고 인공지능만 움직이는 바람에 한 3, 4개월 물렸다가 지금 이게 수익이 크게 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주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크게 갑니다. 그래서 100%씩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그다음은 이제 DBI텍인데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KCGI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지분을 뭐 7%인가요? 뭐 하여튼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 SM이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했던 것도 얼라이언트인가요? 걔네들이 행동주의 펀드 해가지고 이 뭐 주가가 SM이 이거 너무 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불 붙여나가고 쌈 붙여나가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감이 움직이든 뭐 시스템 반도체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49%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들어가자마자 조금 수익 났다가 아마 수익 달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됐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못 판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3, 4개월 지나니까 수익이 이제 49%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닥주들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바닥주는 하락장만 피하면 됩니다. 바닥주로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표역 종목을 대부분 다 바닥주를 주는데 이것들이 많이 빠지거나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종목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바닥주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이런 애들도 쉽게 안 떨어지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돌파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조정을 받으면 또 가고 조정받으면 또 갈 수 있으니까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됩니다. 아마 많이들 팔고 뭐 조금 남겨놨거나 뭐 대부분은 다 팔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팔았었겠지만 저는 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들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가져간 사람들은 가져갔을 거고 냅두세요 그냥. 어느 정도 불안하면 더 팔고 좀만 더 냅두고 왜냐면 가는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너져야 무너지는데 사실 이게 좀 오늘 빠져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 86% 정도 올라갔으면 한 고점 대비 한 3, 40%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86%나 올라갔는데. 근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 압박을 받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이 얘는 7,800억짜리 종목인데 코스닥이 오늘 어제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 뻗어가질 못하죠. 약간 누르죠. 그래서 약간 눌러주는 겁니다. 물량 소화라고 해요. 물량 소화인데 이게 잘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조정이 세게 내려올 것 같지도 않네요. 그 반도체 또 가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 5일선을 지지를 해놓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또 양봉 나오고 올라가면, 그러면 뭐 지수 2,500 돌파하고 뭐 종목을 뭐 쏘겠다는 얘기죠, 위로.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보유자들이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비중만 줄여놓고 가져가면 되고,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을 좀 세게 받아야 되는데 잘 내려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두고만 보세요. 그냥 보고만 있고 62.1%. 보면은 다 바닥에서 줬던 것들이 한 3, 4개월 지나니까 많이 올라왔죠. 이게 제가 작년에 바닥 쳤다 그랬잖아요. 11월 달, 10월 달, 12월 달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빠질 거다. 박스권작이 되고 바닥을 칠 거다. 그래서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한 거는 1월 4일서부터 바닥 쳤다라고 얘기했고, 상승장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3월 달서부터 들어오면서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들이. 그리고 저는 지금 2,500 돌파하면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울분을 토하면서, 상승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은 시세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기다리니까 가죠.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거 100% 넘어갈 거라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밀렸어요. 근데 안 죽을걸요? 이게 죽으면 시장도 좀 암울해지겠죠? 이게 이렇게 죽으면 암울해질 텐데, 이거 바닥주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900원짜리 종목이 11,420원 간 거고요. 이게 2020년도에서는 코로나 터질 때 1,800원짜리 종목이 11,420원 갔으니까 이게 7,000원만 더 올라가면 이것도 10배, 1000%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작년 하락장이었으면 제가 이런 종목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하락장인데 이런 종목도 위험하다, 이제 급락 나올 거다,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장하는 겁니다. 왜? 가는 거는 죽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 바닥에 있는 종목은 꼼짝도 안 해. 왜 그렇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징글징글해서 다 종목들 더 던지고 버립니다. 이 세력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줄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돈 벌고 있다면 조만간에 물량 다 넘기고 얘네들이 빠져나가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장 하락장 기억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주고 있다면 조만간에 박살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징글징글하게 고생하고 있다면 조만간에 급등 나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왜냐면 이 세력들은 아니 지네들만 돈 벌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돈 벌려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주들은 지금 버티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급락하고 이제 죽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 아, 지금 세력들이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고점에 있는 애들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표역 종목인 성호하이텍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이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어제 7,480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지수가 뭐 이렇게 폭등은 아닌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올라가는 건 저쪽 철강주하고 몇몇 애들만 움직이죠. 일단 최대한 오늘은 좀 더 싸게 한번 공략해 보세요. 일단 7,300원 말씀드릴게요. 7,3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저점에서 싸게 해보시고,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기아차 이게 계속 강세를 줄 것 같아요. 지금 뭐 넘어간 거 보니까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넘어갔죠. 기아도 살짝 넘어갔고, 현대모비스도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2,500 넘어가면 얘도 22만 원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면 바닥 주니까 일로 계속 올라가면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도 불이 한번 붙겠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뭐 대형주들도 좋은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 한번 얘기를 어제 이어서 성호하이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성우하이텍 매수가로는 7,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이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을 준비해 뒀는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저희가 애플페이 관련주 최근에 표적 종목으로 잡아드렸는데 저희 상담자님께서 최근에 손절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매수가는 7,370원에 10%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고, 자,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들어올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고, 지금 시장이 차별화장이라 포스코가 12%가 폭등을 하네요. 포스코 홀딩스. 가는 것만 가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하잉크 코리아를 보면, 지금 이제 바닥을 치는 양봉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걸 양봉이 안 나와서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전저점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되고, 음봉은 내일도 빠진다라고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봉은 저점 매수는 계속 되지만 음봉은 음봉을 계속 불러와요. 양봉은 양봉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거는 그럼 이거는 월요일 날에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뭘 음봉 나오죠. 또 떨어지죠. 그다음 화요일 날은 또 떨어집니다. 수요일 날도 또 떨어지고. 언제 올라가느냐?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불이 붙을 때에서 다시 재공략을 했었은 게 어땠을까. 손절하고 지금 또 음봉 나온다고 또 떨어졌다가 지금 들어가면 왜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 종목을 만약에 산다라 그러면 싸니까 계속 사는데, 세력들은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 손절 나갈 때까지 들어올리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손절했다 싶으면 이제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음봉인 때에서는 아직 바닥을 안 쳐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또 해당 종목 잘 확인해 보시다가 언제든 좀 더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이 AI 관련주 그리고 챗봇 관련주로도 꼽혔던 종목인데, 특히나 이 개인 건강관리 AI를 개발했다라는 점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3만 원에 공략한 네. 거는, 자, 음봉은 음봉을 부른다 그랬죠. 이제는 이제 지지란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자,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매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도 30%죠. 비중을 분할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내일도 빠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왕창 빠질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음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있던 저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들어갔다면 분할 매수 조금 들어가고, 내일 만약에 또 저점이 깨지면 거기서는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예측 매수라 그래요. 확인 매수는 뭐냐면 양봉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음봉이 나올 때 사는 사람들은 사자마자 다음에 올라가는 거를 바라고 사는데, 그게 벌써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음봉은, 자, 매수세가 강할 때에서 양봉이 나와요. 시가에서 고가까지 누군가 사서 올리는 거죠. 그 음봉은 어떤 의미냐? 시가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음봉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공방전이 싸움이 붙는데, 매도세가 이기면 하락으로 파란색이 나오는 거고요. 매수세가 이기면 빨간색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답이 다 있죠. 매도세가 강했어. 그 누군가가 세력들이 갖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누군가 판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팔았는지 세력이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았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지해주고 양봉이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공략을 하는 걸 그걸 확인 매수라 그래요. 근데 확인 매수한다고 무조건 맞느냐? 아니죠. 속일 수도 있죠. 확인 매수 시켜놓고 그다음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금 비중이 높고 음봉인데 너무 조금 일찍 너무 예측해서 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샀다면 뭐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전저점 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지가 될 거를 예상하고 샀다면 내일 지지를 해주고 양봉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내일 지지를 해주고 이거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커서 지금서부터 좀 더 빠지면 한 3, 4%는 더 밀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때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만 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3만 원, 2만 7천 원짜리가 깨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새로운 마디가 열리는 거야. 하락 마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 이제 많이 좀 쉬겠다. 그래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은 60일선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3만 원을 잘못 사가지고 비중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벌써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내일 저점 깨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60에서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실은 마이너스 30%까지 달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항상 살 때에서는 이런 작전을 잘 짜고 음봉일 때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지지를 못하면 손절을 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일단 사면 그냥 냅둬버리는 게 일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락장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상승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그래서 뭐 여기서 걸리고 반등 줄지 여기서 걸리고 반등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걸리고 반등 주면 올라가기는 합니다. 나중에 다시 3만 원 이상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래요. 뭐 나중에 뭐 3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2만 원 떨어져도 저는 버티겠습니다. 30% 빠져도 버티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미쳤다고 30%까지 마이너스 떨어질 건데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수 가격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기는 할 거다라는 얘기였고 일단은 내일 전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깨지면 뭐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거를 일단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성우하이텍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7,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7,4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보다 개인 투자자 지금 시각 기준으로 더 많은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1,20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328억 원, 각각 908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줍니다. 1,79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4억 원, 1,67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철강업,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는 차별화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을 더 키워갑니다. 0.98% 상승하면서 2,500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4% 하락하면서 84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던 흐름이 그냥 딱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오늘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 그러니까 포스코, SKC,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업종의 그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다 빨간색입니다.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뭐 0.5에서 1% 정도 상승인데 크게 가는 게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지금 13% 올라가고 있고
뭐 SKC 뭐 아까 전에 뭐 8% 가까이 올라갔고 지금은 7%대 가까이 있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점점 힘을 내네요. 아까 0.5%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도 지금 1%대 강세죠. 어제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제 코스피는 0.3% 38%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1%가 넘게 올라가요. 2,400 거의 80배 근접해 있는 2,479.57로 되어 있는데 코스피는 되게 잘 가죠.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도 안 빠져요. 코스닥이 뭐 오늘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개인들의 대부분의 체감은 울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이 1,084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화장. 원래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 없으니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징글징글하게 가는 것만 가고 내 건 안 가요. 그거 포기하고 싶으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포기하고 싶으면 오늘 코스닥이 5% 박살난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늘 5% 박살난다. 삼성전자 한 15% 빠지고 현대제철 하한가 가고 뭐 현대차 25% 빠지고 뭐 등등 뭐 증권주 다 전부 다 뭐 하한가 가고 이러면은 다 포기하고 그냥 주식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지수가 2,200개지면 그때 가서 주식 다 날려버리세요 그냥. 뭐 손실 뭐 40%든 50%든 뭐 60%든 100%든 뭐 손실 나는 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다 날려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거는 빨리 지수 2,500을 돌파를 하고 안 가는 종목들도 이제 좀 움직여주는 그거를 원할 텐데 아직 돌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돌파를 하면 뭐 일단은 개인들을 계속 괴롭히려면은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를 계속 줄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전략을 썼으니까. 아니면 가던 반도체나 2차 전지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여요. 일부러.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닥주들을 던지고 드디어 뭐 대형주로 들어가든 아니면 2차 전지로 들어가든 그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그 어망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게끔. 근데 반도체는 좀 물려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물려도 수익이 나요, 오히려. 근데 반도체는 괜찮은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 할 거면 차라리 반도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결국 왔다 흔든 다음에 큰 수익은 딴 데서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2,500 돌파하고 2,600 가고 2,700 가고 2,800 가고 정말로 많이 가서 진짜 3,000원 가면 지금 주식 던지는 사람들은 엄청 후회할 거는 확실시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시장이 원래 그렇다 해서 차별화장 오늘도 비정상적인 그런 흐름인데 왜곡 현상이라고 하죠. 왜곡 현상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고 다음 주 4월 달 장을 기대하면서 그냥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는 종목들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ICD입니다. 매수가 12,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 해서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데요.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워낙 이 OLED 관련주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분 아마 최근에 사신 건 아닐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이게 한 1년 넘게 지금 물려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물려 있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닥에 있을 때 물타기를 할 걸 아마 이거 문자로 왔지만 아마 그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걸요. 왜냐면 물타기만 잘 했었어도 바닥에서 뭐 여기서 샀으면은 물타기 한 거는 88% 수익이고 최근에서만 한 3주 전만 해서도 물타기 했었어도 그 물타기 한 거는 47% 더 수익이 났을 텐데 근데 뭐 지금도 감지덕지하죠. 1년 넘게 고생하다가 마이너스 거의 40% 넘게 손실이 보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으니 일단 단가가 좀 높은 거는 흠이기는 한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FM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3분의 1은 파세요. 3분의 1은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쉽게 조정을 받으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뭐 다 계속 올라가면은 15,000원? 15,000원? 뭐 이 정도는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정도 보고
내년 정도 되면은 2만 원도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뭐 3만 원, 4만 원 조금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 장비, 얘는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그거를 바닥을 치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OLED 장비주들도 가야 되니까 일단 3분의 1만 파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들 사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목표치는 15,000원에서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4월 달이니까요. 오늘 좀 징글징글하고 좀 지겹더라도 안 가는 거는 그럴 거죠. 그렇죠? 그래도 잘 버티면 분명히 좋은 장 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